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플래닛의 에디입니다. 여러분들과 피규어와 프라모델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애정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프라모델을 유리 선반에 올려놓고 나무 가구 등에 올려놨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진열하고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죠. 피규어가 더 현실감이 있어 보이고 싶고, 똑같은 피규어라도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고, 그 조금 다른 피규어를 커뮤니티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하지만 때로는 이제 커뮤니티에 피규어를 올렸을 때 반응이 없고 관심도 못 받으면 마음이 아프죠. 여기라도 있으면 좋은데 댓글 하나 올라와 있지 않는 게시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나도 남들한테 금손추란 말 받고 싶고 블루 아카이브 콘 가지고 와서 혓바닥 돌리는 그런 반응을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금손 이러는 소리 들으려면은 사진 예쁘게 찍어 올리거나 있어 보이게 올려야 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사진을 찍어봐도 영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피규어에 어울리는 상황이나 현장의 비율 등이 잘 맞지 않아요. 피규어는 작은데 외부의 지형이나 건물들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 그 피규어에 생동감이 없고 오히려 좀 이질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감을 들고 나가긴 했지만 찍다 보면 좋은 결과도 나올만 한데 결과물이 유치한 느낌도 너무 많이 듭니다. 다 알아요. 왜냐면은 내가 매일같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프라모델 조립하고 완성했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피규어나 프라모델은 제작하는 사람이나 소유자가 관심을 가지고 꾸며줄수록 놀이에서 예술로 바뀝니다. 마냥 아유 귀엽다, 이제 아유 멋있다 하고 보는 제품이 아닌 작품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에 피규어를 남과 다르게 그리고 예쁘게 전시하거나 사진을 찍어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프라모델에 맞는 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피규어 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본 베이스나 나무 베이스, 그리고 반다이 같은 업체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스탠드를 사용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냥 세워두기도 할 거고요. 왜냐면 이제 꺼내보기도 할 테니까요. 그런데 꺼내놓은 피규어들을 자세를 잡는다고 해서 생동감 있게 도와주던가요? 프라모델 같은 걸 세워두면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가지 뭐 스토리를 넣는다고 해도 뭔가 좀 밋밋하고, 그게 거의 안 될 거예요. 기본 베이스 스탠드로는 대부분 비슷해 보입니다. 피규어나 프라모델을 소장만 하는 걸로 만족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애니메이션을 보고 감정을 쏟은 그 캐릭터들이 서 있는 땅을 조금 꾸며주면 그 캐릭터가 유리로만 이루어져 있는 선반이나 가구 위에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있던 세계관의 스토리가 연상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플라스틱 스탠드에다가 녹표현을 해줘가지고 기본 스탠드에 살짝 시간이 지나간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프라모델에 현실감을 더해줄 수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피규어들이 그냥 사출된 게 그대로가 아니라 상황을 부여하고 액션 포즈를 취했을 때 느낌이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어울리는 베이스를 만들어줘가지고 가지고 있는 작품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어요. 베이스를 만드는데 어렵고 오래 걸릴까봐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베이스를 좀 쉽게 만들려고 도와주려고 나온 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알론 디오라마 페인트입니다. 이 디오라마 페인트를 사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간단하게 페인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알론 디오라마 페인트는 텍스처링 도료예요. 그러니까 도료 안에 있는 입자가 질감을 표현하기에 좀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 동시에 자연스러운 웨더링을 도와줍니다.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다양한 표면 질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이 무척 쉬워요. 아크릴 붓, 아니면은 물감을 바를 때 쓰는 아트 나이프, 손가락, 스펀지 같은 것들,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쉽고 바르고 그리고 또 그리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서 전문가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에이징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파란색 용액 보이시죠? 이게 액티베이터라고 해서 촉진제입니다. 이 파란색 용액을 발라놓은 도료 위에다가 분무해주면은 산화를 유도해서 시간이 지난 듯한 자연스러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탈색하거나 변색이 된 돌이나 진흙, 아스팔트, 좀 오래된 나무 등을 작품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빠른 건조 시간입니다.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도료의 표면을 단 10분 만에 건조시킬 수 있어요. 원하는 형태로 큰 변형 없이 건조가 가능합니다. 건조 후에는 매우 단단한 피막을 형성해서
작품의 내구도를 좀 올려줍니다. 건조 방법에 따라서는 다양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자연광에서는 사용량에 따라서 30분 또는 1시간 정도 건조시키면 됩니다. 빠른 건조 시간이 중요한 부분인데 베이스 작업을 할 때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알론 웨더링 페인트는 수용성 아크릴 도료임을 좀 알려드릴게요. 사용 후에 살짝 건조가 되어 있더라도 적은 물을 섞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수용성 아크릴 에멀전 베이스 도료입니다. 그 외에 너무 좋은 부분들이 있죠. 냄새도 안 나고 국산이어서 안정적으로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저도 항상 알론 디오라마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썸네일도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나름 잘 나왔죠? 계속해서 예쁘게 만든 작품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피규어와 프라모델에 원하는 스토리를 넣고 싶거나 남들과 다르게 살짝 현장감을 줘서 생동감 있는 피규어를 자랑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제품의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론 웨더링 페인트, 디오라마 페인트에 대한 상품 설명 및 이 제품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